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4월 19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점 변동이 없죠? 예,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언제쯤 화물차 번호판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화물차 번호판은 올 한 해 동안은 그렇게 큰 등락폭이 없이 이 선을 유지할 것 같아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개인 중형은 다음 주에 소폭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예.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개인 중형은 차가 일단은 중형은 2.5톤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 기존에 새 차로 못 바꾸고 기존 지입사에 있던 분들이나 개인으로 갈아타는 이외에는 거의 매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대부분 거래는 개인 소형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 소형은 지금도 꾸준히 거래되고 일주일에 보통 7대, 8대 정도는 꾸준히 거래가 돼요.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동일하게 큰 틀의 변함없이 개인 중형만 소폭 내릴 것 같고 다른 차종은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이 남는 건이 한 3건 정도 되거든요. 부모님이 저보다 한 살 밑에신 61년생이시더라고. 자녀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 살아있을 때 자녀분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개인 택시는 아직 해주기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고 그래서 화물차를 해주셔가지고 전에 이 친구가 버스 운전도 했고 쿠팡에서 배송도 좀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벌어놓은 돈이었고 아버지 찬스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차량을 사주는 형태예요. 그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들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뒤쪽으로 은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믿업지 않으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계속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드님이 전에 쿠팡에서 물류 배송을 했다고 그래요. 냉동차로.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냉동차 의뢰가 와가지고 마침 맞게 저희가 냉동차가 2024년식 8,000km 탄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차로 권해서 해드리는데 이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일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 아는 동생이 또 이 냉동 물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일자리까지 해가지고 새벽 배송이 아니고 하루 5시간, 6시간 정도 배송하는데 월 400만 원짜리를 우선 하나 해줬어요. 해주고 본인이 그게 적응하게 되면 새벽 배송을 더 해가지고 금액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어제 출고가 해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택배를 하시다가 택배 남바를 반납하고 일반 개인 소형으로 갈아타는 사례인데 택배 남바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택배 외에는 일거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거리를 좀 찾아서 하기 위해서는 택배 남바를 반납을 하고 일반 개인 소형으로 갈아타는데 이분은 부천 사시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조심성이 많더라고. 와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하고 저희하고 거래를 잘 맞춰가지고 금요일날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서 일주일이면 끝났는데 택배 남바까지 저희가 반납을 해서 다 마무리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은 좀 안타까워요.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군 LFN을 해가지고 기존 연금을 좀 넉넉히 받으시는데 연금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제2의 직업으로 화물을 해서 그동안 화물을 잘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톤을 가지고 있었어요. 1.2톤을 가지고 있다 이 차가 노후가 돼서 새 차를 이제 뽑은 거야. 근데 영업소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영업사원들이 많았고 실수를 한 거야. 네. 이분도 실수를 하고 영업사원도 실수를 했는데 전에 이분이 갖고 계신 차가 개인 중형 넘버예요. 1.2톤이. 전에 구청에서 한번 개인 소형으로 내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놓쳐가지고 개인 중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차가 노후가 돼서 차를 다시 바꾸려고 새 차를 뽑았는데 이제 대폐차가 안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1.2톤 중형 화물차 넘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1.2톤이 중형 화물이었어요. 그때는 개별 화물이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1.5톤 이하는 개인 소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개인 중형 넘버를 갖다가 소형은 딱 못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사는 신차가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못 붙이니까 저희한테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와갖고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이 있냐 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신 거야. 이거를 증톤을 해서 뒷 공간을 늘리는 축회사가 있거든요. 축회사 가서 1.5톤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그 남바를 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다시 바꿔가지고 남바하고 바꿔서 개인 소형으로 내려갈지 하는데 그 차량을 증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네. 1000단위가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남바를 팔고 개인 소형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그걸 진행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그분 남바가 먼저 빠져나가야 개인 소형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전국 수배를 해가지고 개인 중형 남바를 부산에 먼저 팔고 일주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턴을 이용해서 개인 소형을 접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큰 지장 없이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지금 스탠바이 중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걸 잘 알으실 게 기존에 1.2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알으셔야 돼요. 개인 중형인지 개인 소형인지. 그래서 대폐차에서 위로 올라갈 건지 밑으로 내려갈 건지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분은 지입회사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지입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저희가 알선을 해가지고 일자리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본인 차 가지고 가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400만 원 고정 월급 형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 대표님한테 차를 샀기 때문에 일자리는 덤으로 얻었네요. 딱 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하려고 왔는데 아빠 찬스까지 써서 왔는데 어디 가서 일해야 될지 막막한데 저희가 마침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리 연결을 해서 일자리까지 해주니까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택배차는 매매가 안 되죠? 택배차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내준 넘버이기 때문에 이 택배 남바는 종료하게 되면 전기차나 마찬가지로 관할 구청에 반납을 해야 돼요.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화물차 진입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분들 포기한 이유가 주로 뭐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페이가 약하고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은 큰 뜻을 가지고 화물차를 시작했는데 오래 가지도 못하고 며칠 만에 포기하고 차는 세워놓고 6개월 동안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다시 차는 팔고 딱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전적 손실이 굉장히 커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신규로 진입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정착을 해서 일들 잘 하시는데 젊은 층에서는 사전 조사 없이 남 말만 듣고 본인 취향에도 맞지 않는 차 사가지고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차종을 선택하거나 이러지 말고 먼저 선탑을 해보고 본인 적성을 좀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좀 낭패를 보는 거죠. 예. 진입하고 나서 큰 수입이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하는 이유가 가장 많겠죠? 길게도 못 해보고 한 달 미만으로 일하고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포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좀 딱해요. 일단 차나 남바 같은 경우는 사서 되팔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 포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6개월도 못 오고 길게 해서 한 달, 두 달 하면 포기해서 손들어버리는 거고 차는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금전적 손실이 크냐고요. 예. 그분들이 화물차업계에 진입할 당시 너무 사전 정보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 말만 듣고 무슨 차를 하면 돈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덮벅 사가지고 달라들었는데 사전 지식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에 와서 선탑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잖아요. 네. 선탑을 해가지고 본인 적성에 맞았을 때 시작을 하고 그래도 선탑이라는 그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내가 젊으니까 하면 되지 해서 젊은 패기로 밀어붙이는데 젊은 패기로 밀어붙여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대표님, 안타깝지만 중도에 포기한 경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를 사가지고 스타리아 3벤을 사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고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네. 합심도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분은 유튜브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게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 상으로는 돈 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전 정보가 너무 소홀한 거죠. 우리 같은 업체에 와서 선탑이라도 좀 해봤으면 그런 사례가 안 났는데 스타리아를 사가지고 며칠 만에 손들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갖다 놨어요. 팔아달라고. 근데 지금 바로 팔지도 못해요. 6개월이 지나야 돼 팔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묶여놔야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전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선탑이라도 좀 해가지고 시작했으면 이런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남들이 벤 종류로 해가지고 돈 잘 번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본인이 젊은 패기만 믿고 접근해가지고 좀 실패한 사례죠. 예. 성격이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은 본인이 시작했던 금액에 접근치 못하니까 실망을 빨리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벤 종류를 선택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베테랑이 돼가지고 합짐을 몇 개 정도 찰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합짐을 먼저 생각하니까 좀 실패한 거죠.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화물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종을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이 차종을 먼저 선택하면은 그 실패할 확률이 좀 많아요. 차종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차를 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건가 구상이 되면은 저희 같은 업체에 오셔가지고 선탑을 한번 받아보세요. 1톤 차를 원하면 1톤 차로 해서 이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벤 종류를 원하시면 벤 종류로 선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큰 차를 원하면 그 차종에 맞는 걸로 해서 선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좀 적잖아요. 해서 본인이 선탑을 해갖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 바로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차까지 다 사놓고 시작도 못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바로 손들어 버리면은 금전적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선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화물차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시작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10명이라고 보면은 9명 정도는 다 적응을 하는데 젊은 층 10명이 선택했다면은 3명, 4명은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좀 끈기가 부족한 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4월 19일입니다. 화물차 시세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업계에 진입하셨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꾸준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화물차를 해보니까 큰 돈이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매매상사 오셔가지고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고 선탑도 좀 해보고 화물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